군 하나 놓고 군의 원소 A도 잡았어요. 그리고 그 군의 부분군 중에 A의 n제곱꼴을 갖는 부분군 H를 잡아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들을 모아놓은 부분집합 H를 이름을 하나 부여해 줄 건데 그게 바로 순환 부분군이에요. 그리고 이건 A라는 원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순환 부분군인데 그래서 얘를 A에 의해서 생성된 순환 부분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순환 부분군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순환 부분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부분군의 정의를 활용해서 지금 주어진 H가 G의 부분군인지만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우리 부분군 증명할 때 언급해야 됐던 게 세 가지였는데 하나가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거였고 두 번째가 항등원이 부분군 H의 원소에도 성립해야 되는 거였고 세 번째가 G의 여건이 H의 여건이기도 해야 됐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것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부분군 H의 원소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베타를 H의 정의대로 A의 n제곱, A의 m제곱 꼴로 나타내준다면 알파, 베타는 연산을 취했을 때 A의 n 플러스 n제곱 꼴로 나타나면서 얘 또한 G의 원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G의 원소 항등원 리에 대해서 H에서는 얘를 A의 0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항등원 부분군 H의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건 또한 A의 n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 즉 A의 마이너스 n제곱꼴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 또한 H의 원소가 돼서 부분군이라는 걸 간단하게 증명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할 얘기는 이 순환 부분군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에 관한 얘기인데 아까 이렇게 꼭 쓰라 그러나요? 이렇게 생긴 괄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A에 의하여 생성하는 순환 부분군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A에 의해 생성된 순환 부분군은 가장 작은 부분군이에요. G의 가장 작은 부분군인데 A를 포함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군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이유를 언급을 하자면 순환부분군이라고 안 하고 그냥 G의 부분군 중에서 A라는 원소를 포함한 원래 콘테인 이렇게 쓰나요? 갑자기 모르겠네. 그냥 쓰던 대로 쓸게요. 아니, 영어를 모르겠어서. 이렇게 쓰나요? 그렇게 충격받지 말고 알려주세요. 아시면.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그래. 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쵸? 알고 있었어요. 맞아, 갈게요. S를 A를 포함하는 부분군이라고 두고 그러면 S는 어쨌든 군이니까 군의 정의에 의해서 항등원 가지고 있을 거고요. 항등원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A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A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얘도 군이라고 했으니까 A에 대한 여권이 있겠죠. 요거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을 하나씩 n제곱 시켜가지고 a의 n제곱, a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또한 s라는 부분군의 원소가 될 텐데 이거를 다 모으면 바로 이 원소들을 전부 모은 집합이 순환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S의 부분 집합이 되고 그래서 모든 S는 이 A에서 생성된 순환부분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 G에서 이렇게 A에 의해 생성된 순환부분군은 A를 포함하는 G의 최소부분군이라고 언급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원소 얘기인데 이거 제 처음에 위스 얘기할 때 다음에 언급할 거라고 했었는데 우리 A의 위수는 A에 의해서 생성되는 순환 부분군의 위수에 의해서 정의된다고 직역하면 그렇게 얘기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가지고 문제에서 써먹을 거니까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계속 쓸 용어여서 정의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AA에서 생성되는 순환군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경우에서 우리 계속 지금까지는 A에 의해서 생성되는 순환 부분군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부터 이 A를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생성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AA에서 생성되는 순환 부분군이라고 말했던 거를 생성원 A를 갖는 순환 부분군이라고 다시 얘기할 수 있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순환군을 이따가 언급하긴 할 건데, 요거 아까 전에 카톡으로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는 부분인데, 지금 순환부분군도 다 정리를 했고, 지난 시간에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해서 가완군에 대해서도 배웠던 게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사이클릭 그룹, 아벨리안 그룹, 얘네는 순환군, 가완군이 이게 가능할까요? 아까 뭐라고 질문을 하셨었냐면, 가완군이면 순환군이냐고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제 기억에 작년에도 과제 아니면 시험 문제 요걸 쓰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환군이면 가완군인 거는 맞고요. 사이클릭이면 아벨리안이라는 말은 성립하고요. 반대로 가완군이라고 다 순환군인 것은 아니에요. 이걸 만족하지 않는 예시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쪽으로 가는 거는 나중에 실로우 정리할 때 천천히 얘기해 볼 수 있을 건데, 문제에서 가완군인지를 묻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요런 식으로 증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순환군을 하나 두고,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생성원 배웠죠? G의 원소 A에 대해서 A를 제너레이터로 갖는 순환군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때 이 순환군의 원소 AI, AJ에 대해서 둘이 연산을 취해줬을 때 지수법칙 써도 되는 거는 예전에 증명을 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교환이 가능하고, 그래서 아벨리안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증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가은군이라는 얘기를 해야 될 문제가 등장하면요. 어쨌든 요거는 잠깐 적어봤고, 넘어가서 순환군에 혹시라도 감이 안 잡히실까봐 간단하고 전형적인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정수집합에서 덧셈 연산에 대해서 정의되는 군을 하나 잡았을 때 수업 시간에 이 예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1을 제너레이터로 갖는 순환군을 써보자면, 이건 1 차이나는 원소들을 모두 다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수집합 그 자체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제너레이터로 갖는 것도 사실상 똑같고요. 계속해서 연산을 지속해서 나오는 애들이니까요. 여기서는 연산이 덧셈이고 1을 계속 더해서 나오는 애들, 마이너스 1을 계속 더해서 만들 수 있는 애들. 그런데 2를 제너레이터로 갖는다면 얘기가 조금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원소들이 구성이 될 거고 얘는 정수집합이랑은 다를 거예요. 하나만 또 질문을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정수집합에 대한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덧셈 연산을 준 구는 사이클릭 그룹이었는데 이 유리수 집합에 덧셈 연산이 부여된 이 구는 사이클릭 그룹인가요? 잠깐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얘는 순환군이 아니에요. 얘는 순환군이 아니에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유리수 집합의 원소를 하나 잡아서 이 R을 생성원으로 갖는 순환군을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덧셈 해가지고 덧셈 연산을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든 2분의 R을 만들 수 있나요? R만 더해서는 2분의 R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리수 집합, 얘는 분명히 유리수 집합의 원소인데 R을 활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순환군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더 적진 않을게요. 그리고 생성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군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군에서 덧셈 연산이 부여된 군에서 1을 생성원으로 하는 순환 부분군을 만들 수 있나요? 그쵸? 1을 생성원으로 하는 수반 부분군을 만들면 0부터 14까지 이 집합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들을 다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Z15가 될 거고요. 1을 생성원으로는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5를 생성원으로 하는 순환 부분군을 만들 수 있나요? 5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5를 생성원을 하는 순환군을 만들어 보면 순환군은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얘는 Z15랑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5는 주어진 군에서 생성원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거죠. 감을 좀 잡으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위수에 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A를 원소로 갖는 군을 하나 두고, 자, 사실 이거는 뒤에 할 정리를 얘기하기 위한 약간 빌드업 같은 느낌이긴 한데, 요 G의 원소 A가 유한한 윗수를 갖는다는 것은 필충이에요. A의 n제곱이 2가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거나 예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너무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정의만 놓고 비교해보면은 이게 필충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 방향씩 증명을 해볼게요. A가 유한한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를 좀 크게 쓸까요? 헷갈리려나? A가 유한한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오늘 시작할 때 순환부분군 정의하자마자 얘기했는데 A의 윗수는 A를 생성원으로 갖는 순환부분군의 윗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유한한 윗수를 가지고 있으면 얘 또한 유한한 윗수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한한 윗수를 지금부터 M이라고 해봅시다. A를 생성원으로 갖는 순환부분군의 원소들을 살펴보면 0부터 A의 m제곱까지 총 m 플러스 1개 원소들이 있을 텐데 정 교수님 판서 그대로 적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를 생성원으로 갖는 순환부분군의 윗수가 m이니까 잠깐만요. 뭐 처음에 이렇게 잡는 거니까 그쵸. AI랑 AJ랑 이렇게 적을게요. 그 0부터 m 사이에 있는 값 JI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적을게요. 적고 요거는 요만큼만 칸을 비워놔주세요. 요만큼만 칸을 비워놓고 요거 반대로 가는 걸 얘기하고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말을 하기 전에. 그냥 얘기를 하기가 좀 불안해서. 별건 아니긴 한데 책 판서는 그대로 정 교수님 거에 나와 있어요. 나머지부터 적을게요. 반대로 이쪽 방향을 보면 A의 n제곱을 2를 만족시키는 n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때 유한한 윗수를 갖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가장 적고 적고 그리고 정수집합의 원소 하나를 잡아봅시다. 그냥 정수 L을 하나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 L을 우리 나눗셈 정리에 의해서 NQ 플러스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적는 Q랑 R은 몫이랑 나머지로 쓰였던 애들인데 요 나머지 기본 조건에만 맞춰가지고 범위를 정해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A의 L제곱은 A의 NQ 플러스 R제곱인데 요건 A의 N의 Q제곱에 A의 R제곱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우리 A의 N제곱은 항등원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항등원의 Q제곱을 해도 항등원이기 때문에 A의 R제곱만 남을 거예요. 여기 처음에 이렇게 정의해놨으니까요. A의 N제곱은 항등원이라고. 정의해놨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어져서 얘기해줄 수 있는 게 A를 생성원으로 갖는 순환부분군. 우리 정의 이렇게 할 수 있죠. A의 L제곱꼴을 갖고 있는 애들. 요게 0제곱부터 A의 n-1제곱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따라서 지금 원소들이 A의 0제곱부터 A의 n-1제곱까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정의한 윗수는 원소의 개수였으니까 이 A의 윗수는 L을 생성원으로 갖는 순환부분군의 윗수랑 같아지고 그게 바로 n이라는 걸 방금 보였고 이게 유한한 숫자라는 것도 처음에 정의했던 정보에 의해서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쪽 방향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 정리를 시작하면서 제가 얘는 다른 정리를 위한 약간의 빌드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정리를 지금 적을게요.
A가 유한한 원소를 갖는다면 그 윗수를 갖는다면 그 윗수는 A의 m제곱은 2를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양수가 될 거라는 정리예요. 요거는 증명이 있긴 한데, 교수님 판서의 증명이 있긴 한데, 앞에서 증명하던 그 과정 중에서 n을 바로 i-j가 0이라는 걸 나타내서 i는 j라고까지만 연결을 시키면 바로 증명이 돼가지고 똑같은 부분이어서 더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 윗수도 좀 감을 순환부분근이랑 연결시켜서 감을 잡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시 하나를 적을게요. 예제죠. 요것도 관련된 비슷한 문제를 과제로 드릴 건데, 오늘 과제는 제출하라고는 안 할 거예요. 풀이랑 그냥 같이 보낼게요. 시험 준비하면서 보세요. 여기서 문제를 읽어보면 주어진 군에서 10의 윗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주어진 군에서 10의 윗수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 주어진 덧셈군 안에서의 10을 몇 번 연산해서 다시 항등원으로 돌아가는지를 살펴봐주면 되니까 일단 10을 한 번 연산해 볼게요. 한 번 10을 연산해주면 그냥 10이고 10을 두 번 연산해주면 여기 있는 덧셈군에 대하여 주어진 연산에 대해서 연산을 해야 되니까 얘 더하면 요 집합 안에서 10 더하기 10은 8이죠. 아직 항등원은 안 됐고 덧셈군에서 항등원은 0이니까요. 한 번 더 연산을 해주면 요 앞에 8에다가 10을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주어진 집합에서 이 연산에 대한 결과는 6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해주면 4, 2, 이때 비로소 0이라는 원소가 등장하면서 항등원이 등장하면서 답에는 10의 윗수가 6이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10을 생성원으로 갖는 순환 부분군을 요 집합에 대한 부분군이에요.
요 군에 대한 순환 부분군은 항등원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 여기서부터 연산에서 나오는 모든 원소들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음, 시험에서 증명 문제 나왔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리들을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6주차 수업을 그것도 한 주차에 2시간 정도 하는 수업을 4주 안에 하다 보니까 다 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 정리랑 증명들은 또 정리랑 그 정리에 대한 증명을 제가 따로 톡방에 또 올려드릴게요. 어차피 저희가 시험을 보는 중에는 질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전까지 확인하고 최대한 그 전까지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리랑 과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교수님 판서 중에서 또 6주차 초반까지는 정리를 다 했는데 그 뒤 사이사이에 필요한 정리들은 올려드리고 그 뒤에서도 진짜 중요한 거 그리고 수업 들으면서 어려웠을 것 같은 것만 지금 몇 개 더 여러 가지 몇 개 더 정리를 하고 얼른 보내드릴게요. 아무래도 조심스럽네요. 다들 시험 기간이라 바쁘시니까. 음, 이거 교수님이 예제라고 표현하셔서 판서를 해주셔서 저도 그렇게 쓰긴 했는데 이거 증명하는 예제로 내주셔서 사실 이거 부분군 테스트라고 부분군인 걸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엄청나게 유용한 정리예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H의 원소 AB에 대해서 A랑 B의 여권을 연산했을 때 그 연산의 결과가 H의 원소가 되는 것만 확인하면 H가 G의 부분군이라는 게 증명되는 엄청나게 간단한 증명법이죠. 그동안은 부분군인 걸 증명하려면 클로즈드도 얘기해야 되고 항등원 여권 하나씩 다 보였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얘네가 왜 필충이 되는지 적어보면 부분군이라고 먼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요쪽 방향은 어렵지 않죠? AB가 H의 원소면 그에 대한 여건도 당연히 원소로 들어갈 거고
부분군이라고 했으니까 여건이 당연히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분군이라고 했으니까 연산에 대해서도 닫혀있기 때문에 바로 각각의 원소들이 H의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연산 결과 또한 이거는 자명한 얘기고 AB-1이 H의 원소면 부분군이 된다는 걸 지금은 처음으로 증명하는 자리니까 부분군의 정의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선택을 잘 해주면 돼요. A랑 B랑 다 원소 A를 채택하면 우리는 AB-1이라는 연산을 A와 A의 여건의 연산으로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항등원이 H의 원소가 되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부분군 조건 중에 하나 만족했죠? A를 항등원으로 잡고 B를 A로 잡는다면 AB-1은 이 A-1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이거는 A의 여건이니까 A의 여건 H에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연산 닫혀있는 거만 보이면 되는데 이렇게 원소들 뽑았을 때 B의 여건을 먼저 뽑으면 B의 여건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정리에 의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A, B가 H에 대해서 닫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H가 G의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H가 G의 부분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리는 진짜 쓸 데가 많아서 분명히 시험에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과제에서 있었죠, 지난 시간에. H랑 G랑이 아니라 뭐더라? G의 부분군 H랑 K에 대해서 얘네가 부분군일 때 H랑 K의 교집합도 G의 부분군이라는 걸 증명하는 문제를 냈었는데 사실은 부분군의 정의를 연습하라고 드렸던 문제가 맞긴 한데 이것도 이 부분군 테스트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과제도. 그렇게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응? 뭐 그리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또 다른 예제.
이렇게 정의되는 H가 G의 부분군인 걸 보이면 되는 문제인데요. 일단 할게요. 근데 저 이걸 왜 가져왔지? 할게요. 아, 네, 맞아요. 가볼게요. 이거 위에서 얘기한 이 부분군 테스트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연습하려고 가져왔었는데, 맞아. 이것도 그 인강 선생님이 강조해 주셨던 부분인데, 이거를 사용할 때 자주 빼먹는 게 이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 테스트를 사용하려면 부분군으로 증명해야 될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를 꼭 보이고 시작을 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풀 다음 예제에서도 이 부분군 테스트를 사용할 건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부분군이라고 증명할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거 얘기 먼저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얘가 non-empty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항등원을 가지고 있을 이 집합에 대해서 항등원에 연산했을 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나중에 따로 또 정의할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양쪽에 항등원을 연산하면 이 2를 원소로 가질 수 있을 테니까 이 주어진 집합에 대해서 항등원은 무조건 원소로 가질 수 있을 테니까 얘는 공집합이 아니겠죠. 이 주어진 조건에 성립하는 원소가 있으니까요. 공집합이 아닐 거예요. 증명하고 보통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 얘기할 때 대부분 항등원 가져다가 써요. 그래서 그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산 닫혀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면서 아까 얘기한 테스트를 써볼게요. 알파벳으로 그냥 이거 쓰지 말고 아니는 잠시만요. 고민이 많아지네요. 알파벳타로 쓰는 게 안 헷갈릴까요? 잠시만요.
어이, 뭐야? 어디 갔어요? 어, 잠깐만요. 이건 아이패드가 꺼져서 그래요. 우리 여러분 우리 10분만 쉬고 10분만 쉬고 합시다. 저는 이 해결책을 찾아야겠어요. 10분만 쉬고 잠깐만 3시 아니 선배님 아니 알아서 노시고요. 3시 5분에 돌아오도록 합시다. 안녕.
때인지 모를 얼굴이 나를 향해 웃음 지어도 손 내밀 수도 없는 거리에 그대 또 주저앉을 수밖에 무너지게 살았고 그대의 모든 흔적을 그리워하는 일만이 더할 게 없어서 무력해져가는 내가 싫어. 다들 오셨나요? 라디오 타임인가요? 네. 좋은 노래 감사하고요. 아까 전에 여기부터 마저 채울게요. 요거. 요거 그냥 승하군에서 약간 아까 말한 Z 12 같은 데서 10이랑 0이랑 같았던 것처럼 다른 번째 원소지만 값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그런 예시를 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항등원이 등장하게 돼서 사실 나눠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항등원이 등장하게 돼서 요렇게 아까 빈 부분마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별거는 아닌데 아까 그냥 제가 순간적으로 납득이 안 돼 가지고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이렇게 하고 요 얘기가 또 바로 아까 전에 다음 증명에 나왔던 요거 증명에 그대로 사용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가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시 하던 부분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든 그 부분군 테스트 가지고 증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하려면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즉석으로 하려니까 잘 안 돼가지고 새로운 예시를 가져왔어요.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 쓰는 방법을 한 번만 봐주세요. 얘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냥 행렬시 뭐라 해야지 역행렬 가질 수 있는 행렬들 집 앞 행렬군의 부분군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군 테스트를 사용하려면 원소 하나랑 다른 원소의 역을 연산했을 때 그 주어진 군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연산해보면 아시다시피 역행렬은 요렇게 드러날 테니까
H의 원소의 조건에 맞는 꼴이 등장해서 얘가 H의 원소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주어진 H는 Gl2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 위에 예시는 그렇게도 이거 테스트 사용해서 증명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정의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고, 그거는 교수님 판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면 바로 납득하실 거예요. 기존의 방법대로 푸는 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순환군이면 강한군 증명하는 것도 했고, 요거 볼게요. G를 순환군으로 두고 H는 G의 부분군으로 둘 건데, 순환군의 부분군은 무조건 순환군이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띠오렘이에요. 그래서 H를 주어진 G의 부분군으로 두고 얘가 순환군이라는 걸 증명해 나갈 건데, G가 순환군이니까 얘를 A를 제너레이터로 갖는 그러한 순환군이라고 좀 둬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H를 항등원만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H를 항등원 2를 생성원으로 갖는 순환군으로 써줄 수가 있으니까 H가 순환군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죠. 윗수가 1인 순환군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등원만 원소로 가는 게 아닌 H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자면, 어쨌든 H가 G의 부분군이니까 A를 생성원으로 갖는 A를 생성원으로 갖는 순환군의 원소 중에 하나인 A의 n제곱을 원소로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분군도 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건 또한 원소로 갖겠죠.
그게 꼭 필요할까 싶긴 한데. 그래도 교수님 판서 형식으로 적을게요. 중요한 건 요 조건들이에요. 여건이랑 자기 자신이랑 둘 다 원소로 들어간다는 거. 자, 그래서 이 H의 원소인 A의 n제곱을 만족시키는 n 중에 가장 작은 원소를 m이라고 잡아줄 거예요. 이거 해석학 때 자연수의 정렬성 배웠으니까 최소상계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m을 잡아도 된다는 정당성이 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적을게요. 네. 그래서 이 최소값 m에 대해서 이 A의 m제곱을 생성원으로 하는 새로운 순환군을 잡아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A의 m제곱도 H의 원소고 A의 m제곱의 여건도 H의 원소고 그리고 H는 부분군이니까 당연히 G의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H의 원소 알파를 하나 잡았을 때 요거 좀 자리가 모자라서 가지고 복사해서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길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놓고 H의 원소 알파라고 두고 알파는 H는 G의 부분군이니까 부분집합인데 그러니까 A를 생성원으로 갖는 순환군의 생성원으로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원소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A의 t제곱의 꼴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까 전에 앞에서도 사용했던 기법인데 이 t를 나눗셈 정리에 의해서 mq 플러스 r 꼴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R은 나머지 조건 같이 적어준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H의 원소인 알파는 AT제곱이라고 나타냈었는데 이 T를 나눗셈 정리를 활용해서 MQ 플러스 R이라고 나타낼 수 있었는데
요거를 아까 사용했던 그 아이디어 사용해서 그대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쪼갤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요렇게 마이너스 Q제곱을 해준 거랑 알파를 곱했을 때도 이 A R제곱 꼴만 남기 때문에 H의 원소로 들어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알파를 다시 적어주면 요렇게 생겼기 때문이죠. A의 M제곱 Q. 이게 A의 R제곱 꼴로 나타나니까 이것 또한 H의 원소로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M은 뭐라고 했는데요? M은 A의 N제곱을 만족시키는 N 중에서 최소값을 M으로 잡기로 했는데, A R제곱이 H의 원소여야 돼요. 그러면 R은 0이 돼야 되겠죠. M의 최소성에 의해서. 따라서 처음에 얘기했던 알파는 R이 0이니까 이제 MQ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는데, 이건 A의 M제곱의 Q제곱이니까 A의 M제곱을 생성원으로 갖는 순환군의 원소 중 하나겠죠. 원소들을 다 이걸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H는 A의 M제곱을 생성원으로 갖는 순환군의 부분 집합이며, 처음에 여기 1번이라고 달아놨으니까 여기도 2번이라고 놓고 얘기할게요. A의 M제곱을 생성원으로 잡는 이 순환군이 H의 부분집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H가 A의 M제곱을 생성원으로 갖는 순환군의 부분집합이라고 결론이 났으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니까 둘이 결국 같아진다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H를 순환군으로 표현해냈죠. 따라서 H는 사이클릭하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거 중요한 정리들 더 정리를 했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넘어가서 이거 안 할게요. 아까 윗수 따지는 거 연습은 했고, 윗수 따지는 건 연습해봤고, 이게 마지막 단원에서 마지막 단원이 아니라 그 6주차 판서를 보면서 가져오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그러면 절대 오늘 시간 안에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골라왔는데도
애매하긴 하네요. 네. 어쨌든 윗수 n을 갖는 군 G는 Zn에 대해서 덧셈 연산을 가지고 있는 이 군이랑 동형이라는 정리가 있어서 이건 진짜 엄청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 윗수가 유한한 윗수 n을 가지는 군 G에 대해서 이런 걸 증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동형인 군을 가져다가 훨씬 더 쉽게 증명할 수 있으면 문제가 증명 풀어나가기가 너무 쉬워지니까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만약에 무한한 윗수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정수집합의 덧셈 연산이 부여된 이 군이랑 동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써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한한 윗수 n을 가지는 원소 A에 대해서 AS승은 AS승의 윗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GCD 최대 공약수죠. n과 s의 최대 공약수분의 n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증명 교수님 판서에 있고요. 이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다 안 가져왔고 이거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다이어그램 파트를 제가 어려워했었어서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다이어그램 얘기를 하기 전에 약수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이해하는데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36의 약수에는 뭐가 있는지 다 아시죠? 1, 2, 3, 4, 6, 9, 12, 18, 36 빼먹은 거 없이 잘 적었는데 이거 가지고 먼저 다이어그램을 작성해 보자면 제일 위에는 가장 많은 약수를 가지고 있는 36을 적을 거고요. 이제 이 한 층, 그 각각의 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데 약수를 4개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요 층에다 적을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12랑 18이에요. 그 아래층에는 네 개가
아니라 5개구나. 다 약수를 5개 가지고 있는 애들을 먼저 적었고, 이 아래층에는 약수를 3개 가지고 있는 애들을 적을 거예요. 그리고 12는 4랑 6을 약수로 가지고 있고, 18은 6이랑 9를 약수로 가지고 있고, 이 관계를 그대로 따라가서 6을 2랑 3을 약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연결 지을 수 있는 애들 연결 짓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를 생각하고 요번 문제에서 주어진 걸 봐주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강의 들어보셨으면 확인하셨겠지만 그 포함 관계가 큰 부분군을 위쪽에 자리 잡아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이클릭 Z6에 대해서 얘는 1이라는 제너레이터로 당연히 설명할 수 있을 거고, 이 말은 1은 윗수가 6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윗수 6을 갖는 거를 가장 위쪽에다 적을 거예요. 얘 말고 윗수 6을 갖는 애가 이 원소 중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5를 생성원으로 갖는 사이클릭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하나씩 더해서 생각을 해보면 5, 10, 15, 10은 4고, 잠깐만요. 10은 4고, 15는 3이고, 18은 0이고, 아니, 20은 2고, 25가 1이고, 30은 다시 0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Z6의 모든 원소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층에 들어갈 애가 1을 생성원으로 갖는 순환군이라는 거예요. 요거랑 요 옆에다 같이 적어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5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만 적어놓고, 그 다음으로 윗수를 많이 갖는 애들을 떠올려보면 큰 윗수를 가지고 있는 애를 떠올려보면 2가 있을 것 같아요. 2는 계속 2, 4, 6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3개의 원소를 갖는 순환구군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고, 그래서 걔를 이쪽에 적어줄 거고, 그 다음으로 윗수를 많이 갖는 애를 생각해보면 3이 있을 텐데, 얘는 3, 6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두 가지 원소를 가져서 윗수가 2가 되는데, 여기다 써줄까요? 2라는 윗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인강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윗수 큰 거를 왼쪽에다 적는다고 하셨어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음, 음, 죄송해요. 마저 적을게요. 요거 다음으로 이제 윗수 2인 것까지 했으니까 윗수 1인 거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인 6밖에 없겠죠. 그런데 6은 사실 0이랑 똑같아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6이라고 적어도 되고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그냥 요거 다 적으셨으면 보여드릴게요. 자료 보내드릴 거긴 한데 저희 때는 요걸로 다이어그램 그리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작성을 했었어요. 저 이거를 근데 이거 말고 조금 더 예쁘게 그릴 수 있는데 제가 관계를 선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긴 했는데 조금 더 예쁘게 그릴 수는 있어요. 관계는 맞긴 한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그거 말고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보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각각의 서브 그룹들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애들을 위층에 배치를 시켜야 되고 그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배치를 시키면 좋은데
그 안에서 큰 게 왼쪽으로 가게 자리를 잡아서 눈에 선으로 이 포함 관계가 보이도록 나타내 줘야 되고,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마무리하면서 얘기해야 될 게, 수업은 끝났고, 첫 번째로 이번 주차 과제를 드릴 건데, 이거는 제출 안 하셔도 되고 풀이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현대대수 중간고사 문제를 드릴 거예요. 족보죠. 근데 이거랑 제가 그때 교수님이 답안을 올려주셨는지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없어가지고 그냥 제 풀이를 드릴게요. 제 기억이 맞다면 중간고사 때 거의 만점 가깝게 받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서 감점된 요소가 있겠지만 그건 저도 잘 뭔지 모르겠고, 알아서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 이거랑 21년도, 20년도 그 전해 문제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풀이가 없어요. 제 풀이 있는데 그냥 제 풀이도 같이 보낼게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채점 받은 게 없어서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그냥 같이 보낼게요. 그리고 더 있었는데 미리 정리를 적어놓을 걸 그랬나봐요. 오늘 자꾸 너무 정신이 없네.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업 때 설명 안 드렸던 필요한 정리들이랑 예시, 여러 가지 예제 요렇게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어차피 이거 다 드려도 공부 안 할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알아서 잘 공부하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채널로 질문 주시고, 시험 때는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시험 기간에 시험 보는 그 시간 동안에는. 그래서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시험 잘 보시고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에 만나야 되는데, 맞아,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시험 끝나고 마저 얘기할게요. 제가 5월에 그 교생 실습을 나가가지고 이 시간에 그대로 수업을 못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월요일 2시에는 아마 학교에 있겠죠. 그래가지고 시간을 다시 잡아야 될 텐데, 그거는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카톡에서 정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 너무 정신없었는데 들으느라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시험 잘 봐요. 사진 찍으셔야죠. 아닌가요?